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봉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과연 또 FDA 관련되어 있는 또 승인이 임박했는지, 과연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이 모아가면 좋을지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보고자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사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코스닥 보다시피 올해 뭐다? 벌써 9개월 만에 첫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코스피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코스닥은 소외가 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소외 속에서 코스닥의 이 뭐다? 매수 사이드카가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말로는 9개월 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과거 9개월 때는 언제였습니까? 트럼프의 이제 관세 리스크와 함께 증시 찍어 눌렀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관세 유예에 대한 해소가 되면서 급반등했던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악재로 증시가 크게 눌렸던 게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회복되는 구간에서의 사이드카였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보다시피 뭐 하고 있다. 그냥 과감하게 그냥 강하게 끌어올리는 신고가의 사이드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번 사이드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닷컴 버블 이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년에서 30년, 거의 20년이 넘어서 나온 첫 뭐다. 그 이후에 닷컴 버블 이후에 첫 강한 매수세가 시장에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보다시피 닷컴 버블 이후기 때문에 과거 닷컴 버블이 여기죠. 여기고 지금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20년도에 코스닥 코스피 랠리를 뛰어넘는 뭐가 나왔다? 상승세, 그 고점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오히려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 과거에 오히려 이 구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은 오히려 과거 닷컴 버블 당시의 상승폭까지는 올라갈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뭐 한다? 뚫을 거다. 그래서 코스닥은 3,000닥을 갈 거다라는 기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코스닥 3,000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 작년에도 이제 코스피만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를 사야 된다 했던 게 뭐였어요? 2차 전지가 사실상 뭐 테마도 테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차 전지 자체는 뭐 하고 있다? 이 코스닥의 이제 과거 전기차 랠리와 함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 봐도 알겠지만 이 시가총액 상위군들을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전기차 2차 전지였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고 코스닥이 급등할 거니까 2차 전지도 봐야 된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었고, 정부 정책 이런 모멘텀과 함께 이제 3천에 대한 기대감, 그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 증시에 강한 상방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수급배화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분명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로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던 게 이제는 뭐다? 코스피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관 같은 경우도 개인만 사고 있죠. 이거는 이제 최근 시장처럼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서의 개인 수급만 포모 현상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다시 어디로 넘어오고 있다? 코스닥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코스닥의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만 볼 건 아니고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보는 게 좋긴 해요. 실질적으로 금융이라고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융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 했습니까?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다 했죠.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오면 금융의 등락률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에코프로의 등락률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2차 전지를 같이 봐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코스닥이 3,000닥이 정말 가능할까 했을 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모멘텀이 제약바이오가 더 클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모멘텀도 나와줘야 돼요. 미국 증시도 함께 화랑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차기 미 연준 의장이 블랙록 CIO로서 지금 이제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링 라이더라고도 하고 뭐 링 리더라고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 주란 게 지난주 뉴스니까 지난주겠죠. 6%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6%에서 47%로 엄청나게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물조차도 뭐 하고 있다. 최근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인 트럼프 정부의 인식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 미국 자체가 올해 사실상 금리 인하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은 보수적인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연준이 바뀌고 나서는 뭐 한다. 연준이 이제 연준 의장을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진다는 거겠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면 가장 크게 수혜받는 건 당연히 제약 바이오고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 모멘텀과 우리나라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한 상방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또 제약 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게 뭐라고 합니까? 작년 매출 1조 6천억에 대한 이 역대 최대 매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 최대 매출. 근데 이게 삼성바이오 에피스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기업들 제약바이오에서 빅세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엄청난 매출과 함께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모멘텀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올해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두 자릿수 성장률과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돈을 벌고 있다. 이 시그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은 해요. 왜?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거의 제약바이오는요. 실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제약바이오는 철저하게 테마주가 뭐다? 제약바이오다.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인 연구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적자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FDA 가능성 이런 건 아니면 또 루머가 있다 하면은 뭐예요? 베팅의 영역이라고 해서 100%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게 뭐였다? 제약바이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다? 기대감으로서 급등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진다. 그럼 죽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코로나, 백신, 항암제, 임상, AI, 신약 뭐 이런 키워드 중심, 이슈 중심으로서의 강한 제약바이오 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빅세븐이 보여주는 제약바이오의 행보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견인하는데 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맨날 약했던 부분 그러면 약했던 부분과 욕먹었던 부분이 뭐다? 코스닥은 제대로 실적을 내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닥은 철저하게 테마주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을 받쳐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전체 밸류에이션이 바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처럼 강한 상승을 했으면 했지 못할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오히려 제약바이오의 과거 에코프로가 이제 그 2차전지 전기차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코스닥을 견인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런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눈여겨볼까를 했을 때 지금 26년도에 가장 강하게 기대되는 키워드는 사실은 생물보안법이라 생각해요.
알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요. 이제 어떤 기업이 배제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실질적인 한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엄청나게 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다 반사이익이라든지 실적 증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아마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 생물보안법 자체가 지금 미국이 자꾸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바이오판 반도체법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생물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한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부분, 유전자 관련되는 이런 부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중국 공급망 의존도도 탈피하고 뭐 강화하는 건데 사실상 결국에 뭡니까? 여기에 나자 중국 공급망 의존도 탈피, 그다음 유전체 정보도 민감하잖아요. 최근 자꾸 중국이 뭐 합니까? 해킹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엔 중국으로서의 이런 벗어난 의존도를 확 대거 낮추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럼 결국에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건 결국에 우리나라가 제일 크다라는 게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당장 얼마까지 나와요. 1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를 NH투자증권에서는 220만 원까지도 제시하는 추세인 겁니다. 근데 22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얼마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략적으로 180만 원이거든요. 지금보다도 30% 정도는 더 오를 거다. 사실상 지금 이게 올라서 이 정도지 올 초였으면 더 못 올랐겠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만큼 더 오를 거다 기대할 정도로 올해는 뭐다?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도 대장주는 지금 현재 뭐 이제 ST팜이라든지 아니면 삼청당 제약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목은 문제라고 할 건 없지만 현재 단기간에 급등 이후에 이제 쌍봉 맞는 자리, 리스크가 한마디로 우리가 저항 리스크가 발생하는 자리죠. 저항 리스크가 발생하는 자리고, 현재 삼청단제약 같은 경우도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이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종목 말고, 이 두 종목도 대장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지만 이런 두 종목 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미국이 생물보안법 한다 했을 때부터 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다만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생물보안법으로 반사이익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CDMO 기업이기 때문에. 그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가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기업이 중국 우시그룹이 배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배제되면서 오히려 그동안 위탁 생산, 개발 생산했던 물량을 어디로 갈 수 있다? 이 다른 이 기업들이 차지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수혜가 아까 있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사실상 우량주가 아니죠. 대기업 위주로 먼저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중소기업들에게도 수주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CDMO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반사익은 낮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고 이 기업이 지금처럼 못 올라가는 시점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바이넥스가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가 예상되거든요. 물론 이때 적자를 엄청나게 기록했다 해서 바이넥스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이넥스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보면 알겠지만 이 바이넥스의 과거 뉴스자료를 봤을 때 당시 적자서도 얘기하죠. 이제 정부 규제나 정책 변화로 매출이 감소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사이클이 꺾였죠. 그럼 수주라든지 발주가 들게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CDMO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직격탄 맞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이제 컨설팅 비용, 유틸리티 비용, 그 다음에 노후 장비 교체 비용 이런 것들. 그래서 매출은 줄었는데 고정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전환 사채, 교환 사채 등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 변동되면서 금융 상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평가 손실이 실적을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다?
회계성 손실, 그러니까 단발적인 손실이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25년부터 빠르게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회복 속에도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이 CDMO. 그래서 이제 글로벌 CDMO 허브로 도약할 거다라는 모멘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2월 달에 나온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FDA 실사 통과만 제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25년은 오타라고 봐요. 왜? 이게 25년 12월 달 뉴스인데 25년에 FDA 실사를 통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26년 중으로는 FDA 실사를 통한 이런 인증 획득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CDMO 자격을 공식적으로 획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생물보안법과 함께 공격적인 글로벌적인 CDMO, 공격적인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현재 이 저항 맞고 이제 이런 부분, 막 과거 저항 맞던 부분, 저항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죠. 그래서 15,000원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작년 한 해도 15,000원을 강하게 지켜냈어요. 월봉상. 그리고 하방 추세 돌파는 삼각수로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가 이렇게 다시 우상향 잡으면서 앞에 매물을 다 먹어냈을 때는 과거 쌍봉까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내가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바이넥스 한 종목만 깊게 파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단타 이제 체험반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긴 했지만 현재 아쉽게 오늘 당일 매수해서 당일 수익은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주 진행했지만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평화산업이라든지 하이스틸 뭐 이 3개만 수익 시연해도 되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실시간 단타도 같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댓글 남겨놓는 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